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미용기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관광객 100만 명 시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여성들이 리쥬란을 맞으려고 방한한다고 보도했죠. 원택의 사우디 판매 허가 호재에 커지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주요 기업들도 뛰어드는데 미용기기 섹터 시세 연속성 기대해도 될까요? 네,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정말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피부 미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것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죠. 우선 이슈를 하나씩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볼 텐데 원택부터 체크해 볼게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한 2주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사우디 의료기기 허가 획득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주가가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횡보하던 구간에서 지금 오늘 큰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10%대 급등 중인데 이러한 사우디까지 접수한 게 향후 실적이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더 레벨업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미용기기가 이제는 K 미용기기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한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런 가격 경쟁력까지도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택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 레이저 장비 중에서는 올리지오라는 장비가 유명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리프팅 장비 쪽이 확실히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팁과 이제 소모품이 같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와 비슷한 그런 레이저 고주파 장비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서마지나 이제 울세라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과 상담 조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마지나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만 하더라도 고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100만 원에서 이게 샷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200~300도 훌쩍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우리 국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이런 서마지나 울세라 장비 카피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슈링크도 이제 리프팅 장비로서 시장에서 이제 클래시스가 만들었잖아요. 예. 굉장히 또 클래시스 주가도 엄청 이제 고공행진하는데 한몫했었던 장비였었는데 이제는 원택의 올리지오까지도 지금 글로벌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확실히 좀 부각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올 상반기까지도 원택 주가가 고공행진하다가 대부분의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소폭 조정을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우디까지, 그러니까 중동까지도 진출한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시장이거든요. 연평균 성장률이 한 7% 정도 되는 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통 이런 미용기기를 수출할 때 북미향으로 해서 굉장히 좀 수혜 기대감이 좀 크게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동남아시아권이라든지 중동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관련 모멘텀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제 진출한다라는 관련 이슈가 언제부터 나왔었냐면 지난 8월 달부터 나왔었던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 이제 납품 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판매 허가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택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제 억눌려 있었던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도 소폭의 이제 움직임을 같이 함께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8월 달 원택이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음봉이 이제 2번 정도 강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대량 매물 출회까지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아예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또한 이제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도 한참 늘어날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까지도 좀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시금 이런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세가 다시 전환돼 주려고 하는 모습들도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모멘텀과 함께 아래 하단에서 또 대기하고 있었던 저가 매수세가 다시금 이제 유입된 걸로 봤을 때 사실 실적 시즌이 얼마도 남지 않았
않았습니다. 네.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또 실적 모멘텀까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원택의 오늘 움직임은 추세 전환인지 계속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구간대였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오늘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10%대 급등 나오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으고 있는 원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오히려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LNC 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얘도 사실 그동안 뭐 파마리서치나 뭐 이런 APR 같은 종목 대비해서는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에 이 리튜오라는 피부 재생과 관련된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리튜오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합니다. LNC 바이오의 주가가 사실 지금 양봉이 아주 크게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인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지금 이거를 정도 연속으로 급등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장중에 또 윗꼬리가 길게 예. 달리는 것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월봉으로 흐름 봤을 때는요. 이전에 2020년도 그리고 2022년도 구간, 정고점 구간대를 강하게 지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LNC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LNC 바이오가 사실 올해 영업이익 봤을 때는 적자 전환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투오 이제 품귀 현상 예. 관련해서 지금 오늘 뉴스 기사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이 리투오가 뭔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스킨 부스터 제품 했을 때 가장 유명한 제품이 있죠. 리쥬란 네. 힐러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사실 이런 대부분의 스킨 부스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콜라겐이나 각종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LNC 바이오가 원래 이제 이전에 했었던 그런 제품들이 뭐였냐면 화상 당하거나 했을 때 그런 이제 진피로 이제 피부를 재생해주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이제 주입하는 그런 이제 스킨 부스터 제품을 만들게 된 건데 지금 최근에 저도 SNS 쪽에서 좀 많이 바이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쪽에서 품귀 현상을 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2의 지금 리쥬란으로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에 파마리서치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게 이제 바이럴인지 아니면 실제로 네.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좀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 투자 판단에 네. 대한 부분들 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파마 리서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향후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주가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 피부 미용기기 쪽의 대장인 파마 리서치와 APR 궁금합니다.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앞서 봤던 두 종목과는 확연히 다른 어떻게 보면 뭐 피크아웃 이런 우려의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사실 지금 봤을 때는 그걸 싹 씻어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여기서 그 다음 스텝까지 추가 레벨업 가능할까요? 일단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견고한 움직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예상 컨센서스나 영업이익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모멘텀을 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추세상으로 아직까지는 무너지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큰 비중보다는 추세 매매 관점에서 오늘 이제 눌림목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PR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파마 리서치랑 결은 살짝 좀 다른 기업이죠. 화장품과 가정용 미용기기를 만드는 예. 기업인데 시장에서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 대장격 움직임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20만 원 구간대를 이탈한다 했을 때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강한 좀 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있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진입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단에 대한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추세 매매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APR은 보유자는 익절 라인 대비 그리고 신규 진입자는 하단 좀 잘 체크해 봐야 된다. 20만 원 선 이탈 여부를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용 기기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는 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중장기 모멘텀이 될 거라 분석합니다. 한편 미국의 LNG 투자 사이클에 따른 조선 기자재주 수혜 전망 속 오늘 기자재 쪽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현 구간에서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그동안은 마스카 프로젝트 하면 조선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훈풍이 좀 넘어가는 상황. 오늘도 섹터 상승률에서 기자재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을까?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감하게 가도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랠리가 거의 한 2, 3년 정도 내내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 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좀 상승 랠리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조선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억눌려 있었던 게 저는 조선 기자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 쪽 보니까 1승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들도 보이고요.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현대 힘스 역시도 강세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조선주들에 대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더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순환매 관점으로 일단 지금 조선 기자재 쪽까지 지금 포진이 되면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에 있어서 대형주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직 좀 덜 올라간 그런 주가상, 덜 올라간 기업들이 좀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 기자재 쪽이 저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나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조선주들의 랠리가 최근 근래 들어서 한 2, 3주 정도 연속으로 시장 수급 없을 때 계속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도 또 언제 꺾이거나 또 업종 순환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선 쪽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분배를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비중은 우리가 잘 고민하고 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너무 좋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신고가였던 세진중공업과 HJ중공업 두 종목을 좀 비교해 볼 텐데 똑같이 기자재 쪽에 이제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9거래일 연속 올라가고요. HJ중공업도 MRO 모멘텀도 있죠. 투자 매력도 따진다면 어디가 더 좀 괜찮다라고 보세요? 저는 MRO 쪽이 확실히 더 강하다고 보고 있는 견해이긴 한데요. 최근 이제 시장에서 세진중공업이 좀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탱크가 또 LNG 추진 선박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LNG 쪽을 공략하냐, MRO 쪽을 공략하냐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쪽 이제 LNG랑 비교했을 때는 일단 MRO 모멘텀이 조선 쪽에서 확실히 좀 강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J중공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용기기와 조선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 탑픽은요? 자, 오늘 미용기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빌드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C바이오 리투 품귀 사태 말씀하셨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 국내 판권을 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유통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휴메딕스가 오늘 LNC바이오와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휴메딕스를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최근에 뭐 필러뿐만 아니라 스킨 부스터, 화장품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용기기와 화장품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잡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휴메딕스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57,000원, 목표가는 7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휴메딕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7,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